안녕하세요. 반바라 목독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성장률 부분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GDP 성장률이 0.1%에 그쳤다는 데이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 분기에 비해서 0.1% 정도밖에 오르지 않았다는 건데, 이거 지금 거의 밀리미터 성장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걸 상승세로 보기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게 심각한 게 뭐냐면, 일단 이렇게 거의 변화 조짐이 없는 성장률은 이제 거의 하락 쪽으로 확 꺾일 수 있는 징조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성장률이라는 게 어떤 상황에서건 앞으로 좀 풀악셀 밟고 직진하는 경향이 많은 건데, 이게 좀 멈칫거리게 되면 거의 스탑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 이미 오르막에서 차가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형국인데, 아니 정말 차가 아무리 풀악셀 밟아도 뒤로 밀리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운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에서 땀이 나겠습니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명목 국민총소득, GNI로 부르죠. 전기 대비 0.5%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1.4% 정도 증가했지만, 이게 서로 간의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것도 그냥 러닝머신 위에서 제자리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형국이고, 그냥 제자리 수준으로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성장률 자체가 멈춰져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 총소득 부분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하향 지표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수출입니다. 수출. 순수출. 그러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잡아 뺀 지표인데 0.8%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거의 1% 가까이 성장률이 깎여버린 거죠. 자동차, 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0.2% 정도 감소를 했고, 수입은 1.6% 정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이 많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내년이 되면 더욱 가파르게 하향세를 보일 가능성도 많죠. 가뜩이나 이렇게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에선 좀 이걸 자극할 만한 마땅한 호재가 별로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 내년 트럼프 출범과 함께 닥칠 국내 경제 변수는 국제 변수의 코각계에서 그대로 끌려다닐 가능성도 높아서, 성장률은 하느니 최근에 올해 성장률은 2.2% 정도로 낮췄지만 내년 성장률은 1%대로 잡아놨다는 거. 이것도 녹록치 않은 게 내년 상황이 상당히 또 심각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새벽 미 연준의 파월 의장,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 놀라울 정도로 미국이 너무 경제가 좋습니다,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자뻑에 가까운 말도 했고요. 이건 그만큼 미국 경제 상황 엄청나게 지금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미국 증시만 들여다봐도 요즘 국장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 보이고 있죠. 매일매일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열이 되다 못해서 거의 펄펄 끓을 정도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정말 무서우리만큼 미국의 경제는 호황을 넘어서 이 대박이 나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결국 트럼프 정부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다. 재정 확대 정책. 이제 마음대로 윤전기 돌려서 달러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경제가 뒷받침 해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받쳐주는 이 자본의 힘이 달러를 중심으로 두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가니 어디 오르지 못할 거의 고도가 지구 궤도를 뚫을 정도가 되는데, 그러니 파월 의장마저도 이렇게 좋은 경기 상황에 대해서 통화 정책은 조금 더 신중하게 가져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도 꺼냈습니다. 절대로 미 연준은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란 말인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리 쪽은 더욱
파격적인 행보로 인해서 인하할 가능성의 문은 닫히고 말 겁니다. 그만큼 미국은 내년부터 아마 금리는 거꾸로 갈 가능성 많고요. 하늘이 최근에 뭐 계속해서 국내 금리를 내렸지만 이게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 것도 무리고, 오히려 미국적 재정 확대 정책으로 달러는 시장에 막대하게 풀리게 될 거고요. 다시 미국 내 물가 부분에서 이 상승 압력 치고 나올 가능성 엄청나게 높죠. 연준의 이런 가늠세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점점 높아지면서 그 타겟이 금리 인상 쪽으로 반대 기울기로 들어갈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성장률 침체에 있는 한국 경제 더욱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쏠렸던 대출 문제, 천문학적인 2천조에 가까운 위험이 드러나고 있는 수위도 도리어 다 끝날 것 같았던 금리 압박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고스란히 한국 경제 전반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성장률 저하는 물론이고 기존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가치 상세는 급격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 당장 12월부터 지금 조짐을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입주장이 한창인 둔촌주공은 주변 강동구 집값이 꺾이기 시작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데, 거의 둔촌주공 입주장이 주변 시세를 완전히 빨아들일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세적 영향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이번 주 매매 가격 지수에서 강남 4구 중에 가장 먼저 꺾인 곳이 강동구라는 얘기입니다. 강동구 11월 거래량만 봐도 114건에 그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거침없이 달리던 이 추세를 완전히 지금 헌납을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본 강동구에서 거래가 되질 않으니까 당연히 강동구 집값이 서울에서 제일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고, 둔촌주공 나비 효과라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가격 조정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단지 서울적 거래량만이 아니죠. 경기권만 봐도 5,719건에 이르는 수치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정말 그동안 거래량 그래프만 봐도 아주 쏙 들어가는 수치인데, 11월 거래량이 경기권 2만 건가량 되는 거래량과는 거의 상대가 안 될 만큼 아주 낮은 저공 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권 거래가가 최근에 아주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단순히 경기권에서 서울 쪽으로 좁혀져 가는 판도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이 이 집값 조정세가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란 얘기죠. 지금 상황에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것도 이상할 만큼 12월 들어서 시국이 좀 뒤숭숭하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거의 박살이 나고 있고요. 아마 서울 거래량 기록적인 하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거래량에 매여 있는 영과 얼레이 관계와도 같은 아파트 가치 상당히 훅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게 단지 부동산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서 나오는 가치 변화 수순인데, 조금 확대하더라도 초반에 말씀드린 경제 성장률의 약화, 그리고 그 성장률을 더욱 내리누르는 미국발 대변화 앞에서는 그냥 꼼짝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 곳도 아닌 가장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12월 셋째 주 12월 19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변수가 될 수가 있어요. 지난달 29일 일본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중앙은행이 12월은 반드시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엔캐리 청산 자금이 미국 증시에서 일거에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위험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변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도 금융시장을 연말에 한바탕 뒤흔들 수 있는
위기로 작용이 될 수가 있고, 이 가뜩이나 한국 금융시장 자체가 흔들거리는 상황인데 이거 뭐 거의 막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와 버리면 다시 한번 뭐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국장 같은 경우 뭐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속도는 이 일본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청산 자금의 유출 때문에 배가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죠. 가뜩이나 지금 환율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인데 더욱 가속화되는, 눈썹이 휘날리는 속도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 거의 뭐 깜깜한 금융시장의 변화가 찾아오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되죠. 미국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자본, 그리고 그 여파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한국 증시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될 가능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극치 아닙니까? 하나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RP라고 그러죠. 환매 조건부 증권. 발음하기도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이걸 통해서 현금 공급이 좀 딸리지 않도록 하는 그런 비상조치도 취하고 있어요. 금융기관의 채권을 한은이 사주고 이후에 또 되파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무조건 부족한 현금 유동성 쏴주겠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한국 금융시장에서 돈이 털려져 나간다는 것을 미리 방지를 하는 차원에서 이런 RP, 환매 조건부 증권을 확장시키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아주 그냥 획가닥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의 금융시장과 자산시장의 대위기가 거의 뭐 코앞에 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스멜 냄새가 나는 부분이 크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엄청난 호가세의 버팅기기로 일관이 됐던 집값 단군 이래 최초로 전방위적으로 꺾이게 되는 자산시장의 대변화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너무나 우리 현실 속에서 아주 단기간 안에 일어나게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는데 지금 전개되는 상황 보십시오. 저점에서 누구든 진입이 가능할 수 있는 가치 개념이 더 이상 아니야. 주거 개념으로 바뀔 날이 이렇게까지 빨리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다닥 여러분 뒷덜미를 잡아챌 날 분명 찾아올 겁니다. 잘 준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한은이 오늘 내놓은 데이터들 아주 심각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한국 경제 자체의 기본 체력이 좀 많이 고갈되어 가고 있고요. 지금 대내적인 문제 그리고 대외적인 문제들이 정말 갈팡질팡. 자산시장 숨이 넘어갈 만큼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거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이고요. 얼마나 큰 변화의 서막이 펼쳐질지 두 눈을 잘 뜨고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